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 약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원료, 석유화학 산업의 쌀, 올레핀에 대해 과학의 짧은 역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우가 하며 돌로 동물들 때려잡아 먹던 시절 가장 먼저 알게 된 화학적 현상은 불에 의한 연소 현상입니다.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은 자연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모여앉아 삼겹살에 돼지 껍데기도 구워 먹고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암석으로부터 구리철, 금, 은, 석영을 추출하여 농기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생활에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을 가시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도 만들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무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화학적 현상을 이용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흘러 자신감이 붙은 인류는 납이나 구리같이 값싼 물질을 금으로 만드는 무모했지만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연금술을 시도합니다. 아쉽게도 금을 얻지 못하였으나 금보다 더 귀한 다양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화학적 지식을 쌓고 있던 와중에 맞이한 1803년 존 달튼 원자설을 처음으로 제창하면서 근대 화학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많은 실험 결과가 축적되며 물질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자를 구성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원자와 분자들을 더 잘 다루게 되면서 많은 물질들을 더 값싸게 더 많이 만들었고 새로운 물질도 거침없이 만들면서 화학은 꽃을 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업도 함께 발달하며 화학적 제품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요를 언제나 충족시켜줬던 과학자들 다양한 화학 합성 물질들을 개발하며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많은 합성 물질들 중 플라스틱은 값도 싸고 가공도 쉬워 대부분의 일상용품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현재 우리의 하루를 오전부터 밤까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불편 스위치, 샴푸통, 안경, 비닐, 가속바지터, 페트병 뚜껑, 컴퓨터, 볼펜, 테이프, 투명 우산, 도시락 케이스, 폰 충전기까지 쓰는 물건들 중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물질을 찾기 힘든 정도입니다. 플라스틱은 1856년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팍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발된 플라스틱은 너무 비싸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심지어 불까지 잘 붙어서 알렉산더 팍스가 차린 회사는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GG! 이후 이 플라스틱 시장에 재도전한 자가 있었으니 이름부터 럭셔리한 미국의 공학자 존 하얏트. 당시 한창 인기가 있었던 당구공을 만들어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시절 당구공은 귀하디 귀한 코끼리 상어로 만들어져 200담 아래는 당구장에 얼씬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존 하얏트는 이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값싼 당구공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틀니, 피아노 건반 같은 물건으로 플라스틱의 활용 범위를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최근 100년간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페트, PE, PVC, PS 같은 지렁이와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긴 새로운 구조의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개발되고 사용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놀랍게도 원유에서 추출된 원료로부터 만듭니다.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추출되는데 이 중 몇 가지 원료들을 결합시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든 것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원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아주 중요한 원료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석유화학 산업의 쌀, 올레핀. 올레핀은 탄소간 이중결합 구조를 띠고 있는 화합물로 지방족, 불포화탄화수소를 총칭합니다. 알켄이라고도 불리죠. 올레핀을 통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여러 일상용품을 포함해서 자동차, 전자, 건설, 제약, 의류 소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올레핀의 중요한 화학 반응인 올레핀 복분해 반응을 밝혀낸 3명의 과학자는 200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상을 수여하며 올레핀 복분해 반응은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중 하나라고 하며 새로운 분자를 합성하는 페나스틱한 기회들이 열렸다 고 평했습니다. 복분해 반응은 멀쩡히 있던 두 분자의 원자가 서로 바뀌는 신기한 반응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인을 밝혀보니 촉매가 두 분자를 합쳐서 다시 갈라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남녀 미팅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좋은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손을 붙잡고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 촉매라는 녀석이 와서 개입을 해 2대2 미팅 자리를 만듭니다. 야호!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에 갈 때는 새로운 조합으로 사이좋게 남남여여가 아닌 남녀 짝지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화학에서는 금속 촉매가 2대2뿐만 아니라 4대4, 17대1 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레핀 복분해 반응을 통해 플라스틱들은 물론이고 시형간염 치료제와 같은 약까지 개발됐습니다. 복분해 반응은 효율이 높고 믿을만한 반응입니다. 선택적이고 친환경적인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의 발견과 촉매의 개발은 현대화학의 큰 성과입니다. 이 복분해 반응에 기반이 되는 올레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톤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는 암컷 아프리카 코끼리 3,200만 마리의 무게입니다. 심지어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수요의 증가를 공급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로부터 나온 재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수요까지 늘어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원유 한 방울 안 나눈 비산유국이지만 이로부터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유 분야에서 세계 6위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단일 공장기 중 가장 큰 정유 공장 5곳 중 3곳이나 국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침 이런 멋진 인력과 정유 정제 인프라도 있는 이 상황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이자 석유화학 산업의 쌀 올레빈을 다 수입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안될 과학에 컨텐츠를 맡겨주신 멋진 회사 I'm Your Energy GS 칼텍스, 죄송합니다. GS 칼텍스에서 올레핀 사업에 진출!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1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올레핀 생산 시설을 전남 여수에 짓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유 공정에서 발생한 LPG, 부생가스 등 다양한 부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수율이 극대화된 생산 시스템입니다. 가까운 미래 이 공장에서 생산된 올레핀을 활용한 제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가졌던 물건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걸 항상 충족해주었던 과학자와 공학자들, 역사 속에서만 있지 않고 지금도 항상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신 과학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올레핀, 잘될 GS 칼텍스와 안될 과학 약이었습니다.